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손쉽게 들던 장바구니가 이제는 버겁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죠. 심지어 잠깐 서 있어도 허벅지에 피로가 몰려오고 한참 앉아 있다 일어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선생님, 예전에는 장을 보고도 집까지 들고 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중간에 몇 번을 쉬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늘어져 있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걷기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챙겨 먹는데 근육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한 가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거기에 더해 근육의 재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이라는 벽돌을 쌓아 만든 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운동이라는 설계도를 열심히 그려도 벽돌이 없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80%를 몸이 활용했다면 70대가 되면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분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매일 공원에서 1시간씩 걸었는데도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1년 새 허벅지 근육이 15%나 줄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단백질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로 식사를 해결하다 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0g도 채 안 됐어요. 70대 여성에게 필요한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g 이상입니다. 체중이 55kg 나면 하루 최소 66g 이상을 먹어야 하는데 절반도 못 채우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근육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 아니라 단백질 전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근육 단백질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영양 팁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하는 분들도 이 방법만으로 3개월 만에 체력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이 달라지는 비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단백질 전략입니다. 근육 합성의 골든타임은 하루 중 아침입니다. 밤 동안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아 몸이 근육을 분해하는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넣어줘야만 다시 합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침을 제일 가볍게 드시죠. 밥 한 숟갈에 김치 몇 조각, 국물 한두 숟갈. 이러면 몸은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근육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침은 단백질 식사다. 예를 들어 계란 2개, 두부 한 조각, 우유 한 잔만 드셔도 20g 이상의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가 번거롭다면 단백질 쉐이크나 요거트를 활용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양보다 아침에 먹는다는 습관입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3개월만 지나도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위산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백질 흡수율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소화 흡수율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은 달걀, 두부, 흰살 생선, 닭가슴살, 우유입니다. 달걀 단백질은 체내 이용률이 거의 100%라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리고, 흰살 생선도 지방이 적고 아미노산 구성이 좋아서 몸에서 바로 쓰입니다. 반대로 기름지고 질긴 고기나 가공육은 흡수율이 낮고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먹는 단백질보다 흡수되는 단백질이 중요하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이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짤 때는 흡수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과정에는 비타민 D, 아연,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량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가 있어야 단백질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 끼니마다 채소, 해조류,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단백질만 챙기다가 큰 변화를 못 보던 분들이 이런 영양소 밸런스를 맞춘 뒤로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사례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아마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나는 매일 단백질을 먹는데 왜 근육이 안 늘까? 대부분의 이유는 섭취 타이밍과 분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루틴은 분할 섭취 전략이에요.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하루 동안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필요량이 60g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20g씩 나눠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항상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받아 근육이 꾸준히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한 80대 환자분은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했지만 대부분을 저녁 한 끼에서 몰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늘지 않았죠. 하지만 하루 3번으로 나눠 드시도록 식습관을 바꾸자 석 달 후 검사에서 근육량이 1.5kg 이상 늘었습니다. 운동량은 그대로였는데도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단백질을 섭취한 뒤 30분 안에 가벼운 움직임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근육세포가 아미노산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 합성 속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운동을 못하니까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운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로 만드는 겁니다.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고 단백질은 그 근육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탁이 곧 헬스장이다. 실제로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거의 못 하시던 환자분이 단백질 루틴만 철저히 지켜도 6개월 만에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허벅지 근육이 늘어나는 걸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마트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손주 손을 잡고 산책을 다녀요. 라며 웃으시던 그 환자분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단백질 루틴이
근육을 만드는 핵심이라면 이제는 이걸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말로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장하는 건 하루 식단 플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 끼니 때마다 무엇을 먹을지 미리 정해두면 단백질 섭취를 깜빡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실제로 어르신들께 추천드리는 하루 식단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2개와 두부 1조각, 그리고 따뜻한 우유 1잔을 곁들입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약 2225g 정도의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미밥 반 공기와 데친 시금치나 김치를 곁들이면 미량 영양소도 자연스럽게 보충돼요. 아침부터 너무 무겁게 먹기 부담스럽다면 삶은 달걀 대신 단백질 쉐이크나 그릭 요거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점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메인 요리를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100g, 흰살 생선 조림이나 구이, 혹은 두부 스테이크 같은 메뉴가 좋습니다. 여기에 밥 반 공기, 나물 반찬,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면 균형 잡힌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반찬 선택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여전히 소시지나 햄, 어묵 같은 가공육 반찬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음식은 단백질 흡수율이 낮고 몸속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콩류, 해조류, 버섯 등을 자주 활용하면 근육 합성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은 단백질 섭취의 마지막 기회이자 다음 날 근육 합성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야 밤새 몸이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반모, 달걀찜,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저지방 우유 1컵을 추천드립니다. 단백질량으로는 약 2025g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저녁을 간단히 먹는 편이라면 자기 전 우유 1잔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해도 좋아요.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단백질을 이용해 근육을 합성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섭취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식사를 구성해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6070g은 충분히 확보됩니다. 체중이 50kg 내외인 분들에게는 이상적인 수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단백질 타이밍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34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공급해줘야 몸이 끊임없이 근육 합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뿐 아니라 간식 시간에도 단백질을 조금씩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아몬드나 삶은 달걀 하나, 저녁 후에 요거트 1컵만 더해도 근육 합성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실천하고도 근육이 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강조하는 근육을 파괴하는 3대 습관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 루틴을 실천해도 이 3가지를 계속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을 저녁 한 끼에 몰아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엔 입맛이 없으니까 간단히 먹고 점심도 대충 먹고 저녁에 고기 좀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육 합성에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몸은 한 번에 들어온 단백질을 모두 근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은 약 2,530g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에너지로 쓰이거나 배출돼 버립니다. 그래서 한 끼에 몰아 먹기보다는 나눠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물이 근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단백질 대사에는 수분이 필수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근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체내 효소와 대사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때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 피로감도 증가하죠. 하루 최소 1.5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셔야 단백질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 의존입니다. 요즘 단백질 보충제가 인기를 끌면서 밥 대신 단백질 쉐이크만 마신다는 분들도 늘었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빠르게 흡수되지만 지속성이 짧고 비타민, 미네랄 같은 보조,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몸이 음식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을 점점 잃게 된다는 점이에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이고 식사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한 가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근육을 만드는 건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범한 식탁 위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무릎이 좋지 않아 걷는 것도 힘들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운동은 못하니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없겠지라며 처음엔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단백질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고 식습관을 바꾸신 지 4개월쯤 지났을 때 근육량이 늘고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마트만 다녀와도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요즘은 손주랑 놀아줘도 힘이 남아요. 라고 하시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몸에 제대로 된 재료를 공급해주기만 하면 70대든 80대든 충분히 다시 만들어집니다. 다만 시간은 필요합니다. 근육 합성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8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3주 실천하다가 효과가 없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먹으시고 3개월을 목표로 단백질 루틴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다. 먹은 만큼, 챙긴 만큼, 신경 쓴 만큼 결과를 보여줍니다. 몸은 우리가 쏟는 정성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새로워지고 있고 근육은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수고한 몸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단백질 한 숟갈, 물 한 잔, 채소 한 젓가락이 모여서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백질 루틴과 식사 전략만 잘 지켜도 근육은 충분히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 처음에는 잘 실천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하게 됐어요. 한동안 단백질을 챙기다가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근육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습관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식사 루틴의 고정화입니다. 즉, 단백질을 언제 먹을지 고민하지 않고 자동으로 먹을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식탁에는 항상 달걀과 두부를 올려두고 점심 메뉴에는 반드시 단백질 반찬을 포함하며 저녁에는 우유나 요거트를 기본으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세 끼를 일일이 계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이뤄집니다. 또 식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록해두면 내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혼자서 하려면 쉽게 지치지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욕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남편, 아내, 친구와 함께 단백질 루틴을 시작한 분들이 훨씬 오래 실천하고 결과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동네 친구와 함께 단백질 챙겨 먹기 인증을 매일 문자로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했는데 3개월 뒤 두 분 모두 허벅지 근육량이 늘고 걷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도우며 실천하는 건 생각보다 큰 효과를 줍니다. 세 번째는 작은 변화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띄는 결과가 없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아요. 대신 아주 작은 변화를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덜 차다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이 덜 아프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런 변화들이 바로 근육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작은 변화에 박수를 보내세요. 그것이 근육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질병과 약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복용하는 약도 늘어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만성신장질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이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단백질 종류를 식물성 위주로 바꾸거나 하루 섭취량을 나눠 먹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씁니다. 또 일부 이뇨제나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약물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미리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루틴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4주 차에는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기본적인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이에요. 48주 차에는 체형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에 힘이 붙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덜 아픕니다.
이 시점부터는 몸이 젊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2주 이후, 즉 약 3개월이 지나면 몸의 변화는 명확해집니다.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 체중이 안정되며 낙상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단순히 근육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향상되고 당 조절 능력이 좋아지는 등 전신 건강이 함께 개선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 루틴을 근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은 단지 시작일 뿐 몸 전체의 회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육은 운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로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고 소화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를 함께 챙기며 하루 3끼에 나눠 꾸준히 먹는 것. 여기에 물 섭취, 보충제의 올바른 사용, 나쁜 습관 교정까지 더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은 반드시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소용없다. 이제 근육이 다시 자랄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언제든 다시 자랍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한 숟갈, 물 한 잔, 꾸준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식탁에서 단백질을 챙기고, 내일 아침 다시 챙기고, 모레도 또 챙기는 것. 그게 바로 근육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른 분들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실버 이야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쉽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